또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 모르셔요. 그리고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하도 인터넷 다양한 정보 중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등친들 안녕.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티에이징 전문가 이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항상 비슷한 일상이죠. 코로나 시대 어려운 환경이니까 힘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직원 교육도 하고. 자기 관리는 어떤 거 하세요? 안티에이징.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마스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좀 있는데요. 일단 마스크를 쓰면 자극이 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는 좀 올라가고 피부에 자극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트러블의 여지는 조금 있죠. 근데 뭐 한간에 많이 알려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바이러스 차단 효과 말고도 이제 먼지 차단 이런 게 있으니까 먼지 때문에 피부에 또 자극되고 목 막혀서 여드름이 나고 이런 유형은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스크를 통한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똑같이 뭐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 관리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피부 자체가 민감성이 많아진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약해진 피부이기에 마스크 자극을 견디기 힘들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그런 유형으로 또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인터넷이나 많은 정보를 통해서 각질을 정돈하고 필링술을 권고하고 클렌징이나 강한 세안들 뭐 이런 것들을 권고했다면 피부가 민감성이 높아지고 약해져 있고 악성 건조가 돼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는 특히 불금증형, 주사형 민감 피부라는 피부 유형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요. 불금증 있는 피부.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잘 확장되는 특징, 혈관이 잘 자라는 특징,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거죠. 민감형 피부의 유형인데 마스크를 쓰면서 혈관 확장이 더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죠. 농이 생기는 농포 같은 게 생긴다든가 또돌또돌한 울퉁불퉁한 그런 결절 같은 게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기코 있죠, 딸기코. 그게 대표적으로 주사예요. 번호를 난생 처음 들어봐가지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백인들은 정말 많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트러블이 날 때는 그런 민감형의 피부의 유형도 몇 가지 있습니다. 여드름형 민감 피부, 이 아까 얘기한 불금증, 주사형 민감 피부, 알레르기형 민감 피부, 감각 이상해지는 이상감각형 민감 피부, 두 가지 이상 복합으로 되는 복합형 민감 피부,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드름 민감 피부라는 거는 여드름이 계속 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어떤 특정 상황들에서 점점 악화되고 덜했다가 심해졌다, 이런 형태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완벽한 치료보다는 흉을 안 만들게 한다든가 민감성을 커지게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제한을 시켜내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케어를 해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드름 형태, 특히 이 성인형 여드름으로 바뀌면 청소년기에는 피지 양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인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각질 이상이 메인이 되는 원인이 바뀌는 형태로 되거든요. 건조증의 정도와 여드름의 민감도는 또 연관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장벽 얘기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각질이 얇아진다든가 각질에 어떤 탈락되고 생기는 이런 항상성이 깨진다든가, 또는 피지, 기름샘들이 너무 빨리 말라하고 없어진다든가 이러면 피부 장벽 구조가 막 잘 말라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질이 모공 주변에서 쉽게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성인형 여드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드름을 젊은 나이에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치료가 필링술과 피지를 말리는 약재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잘못 반복이 일어나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건조증이 크게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청소년기에 피지 과다를 통한 여드름이 개선될지언정 성인형 여드름은 또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나 관리는 이 중간중간에 피부 노화도 분석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보습도가 얼마나 유지되어 있는가, 민감성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가야 된다는 거죠. 또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 모르셔요. 그리고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도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 중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피부 유형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나요? 여드름형 민감 피부는 피부 장벽, 보습력을 얼마나 유지시킬 거냐, 얼마만큼 보습 케어를 잘할 거냐가 첫 치료고 관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사형 민감 피부, 이 불금증형 민감 피부는 만성적으로 염증이 자꾸 유발되는 게 핵심이니까 대표적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건 수소수 관리가 되게 좋고요. 액토인 이런 성분들이 염증을 완화하고 불금증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제품들을 활용한다든가, 또 혈관이 많이 자라는 유형이라면 혈관 레이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개선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을 안 만나고 자연스럽게 낫는 방법은 없나요? 이 업계도 암이 걸렸는데 암이 자연스럽게 낫는 게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병이나 큰 문제를 갖게 되면 그런 생각을 사람이니까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년, 심하게는 수십 년, 조금씩 그런 문제가 온 거거든요. 원인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교정하는 노력을 같이 안 하면 어떤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반감되는 거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주사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 번만 설명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피부의 민감성을 낮추자. 두 번째는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습관들,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강한 자극의 음식들, 감정이 격해진다든가 수면에 어떤 장애들이 일어난다든가 주사형 피부, 불금증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결론은 홈케어 잘하라는 얘기예요. 피부 시술 선택도 잘하라는 거고요. 생활습관 상황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교정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돼요.